자, 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뉴스를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는 스타트업 팟캐스트 비욘드 스타트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한종이라고 합니다. 이은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백명현입니다. 아, 네네. 저도 인사한 줄 알았죠. 네, 이따가 제가 이렇게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역시 네. 훌륭한 스타트업 대표님답게 막 치고 들어갑니다. 막 치고 들어옵니다. 기회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아, 네. 저 방송 진행 좀 할게요. 자, 여기는 그 공덕역 앞에 있는 서울 창업허브 3층에 있는 컨텐츠 허브 스튜디오입니다. 네. 여기가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보유기관이죠. 믿어져요 와보시면. 아,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비욘드 스타트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텐데 네. 우리 이은세 사장님께서 간단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그 비욘드 스타트업 프로그램은요 이름처럼 이제 스타트업이지만 스타트업을 넘어서라 네.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한종 이사님이 네. 지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있는 짓고 많이 욕먹고 내용이고요.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네. 이 훌륭한 센터 3층에 네네. 또 이런 스튜디오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네.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인큐베이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은세 사장님이 평소 때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요. 오늘 또 상당히 이렇게 포멀하게. 포멀하게. 아, 이 정도가요? 좀 어색하게 한다. 알겠습니다.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놔볼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고 편안하게.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스타트업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나고 투자자들과 미팅이 밤 12시까지 잡혀 있는. 네네. 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아티스트와 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스테이지랩스의 백명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엊그제 저 베이징에서 네, 오늘 새벽에. 네, 네. 들어오셔가지고 네네. 중국 필이 아직 안. 네. 아 이거 저기 글로벌 방송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 중국어로 네네. 한 말씀 하셔도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제가 진짜 까막눈으로 베이징 시내를 혼자 누비고 다니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거의 던전이었죠. 그러셨군요. 중국어를 빨리 공부해야겠어요. 네, 거긴 진짜 좀 던전 느낌도 나죠. 네, 일단 그 고 스트레이트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택시를 네. 탔는데 음, 레프트,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주소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좀. 네, 근데 또 구글맵이 막혀 있잖아요. 네, VPN 써서 막 구글맵. 네. 백 대표님이랑 얘기하면 방송 진행이 안 돼요. 자, 네. 지금 제가 다 방송 좀 할게요. 네. 우리 스테이지레스라는 회사는 이걸 강조해달라고 그러시고요. 단 2주 만에. 아니 강조해 단 2주 만에. 단 그걸 또 2주 제가 만에 강조해 달라고 또. 예. 시리즈 A 시드 펀딩을 7억을 완료하고요. 지금 ICO 프리 세일 단계, 프라이빗 세일 프라이빗 세일 네. 단계에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지랩스의 회사나 이런 블록체인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한 삽 더 깊이 파고볼 네네. 예정입니다. 저희가 또 JTBC의 손석희 사장님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아 네. 한 걸음 더 깊이, 아 네. 한 삽 더 깊이. 그런 식으로 자꾸 동급으로 네, 가시는 거죠. 네네. 줄 서는 거예요. 네, 마음에 들지 않는. 네. 저도 알겠습니다.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본격적인 이야기죠. 오늘 창업자를 탐구하다라는 코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이제 모신 창업자들의 성장 과정을 좀 짚어보면서 아, 어떤 창업자의 삶에 대한 인문학적인 성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 사장님 어떻습니까? 훌륭합니다. 네, 이런 네. 그 스타트업 팟캐스트 방송이 있었나요? 인문학적 소양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계셔서 또. 그렇죠. 네, 저 같은 공돌이들은 잘 또 제가 제가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아, 네. 우리 그 백명현 대표님 일본에서 이제 좀 시간을 많이 보내셨었잖아요. 네, 어렸을 때 4년 정도 4년 네네. 정도. 아버지 회사 아, 관계로 네. 제가 그쪽에서 살았었죠. 네. 네, 그래서 백 대표님의 동생분도 네. 참 훌륭한 뮤지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쵸. 훌륭하죠. 훌륭하네요. 네, 골든 크로스가 작년에 일어나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거의 동생분이 거의 집세를 다 내시는. 형이네요. 아, 네. 돈 많이 많으면 벌어서 형이죠. 형입니다. 네, 돈 그렇죠. 많으면 그쪽이 형입니다. 형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한 증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인데 그 백명현 대표님이 저 병역 특례할 때 음. 백 대표님 또
그 군대를 안 가시고 병역을 하셨는데 그때 머리를 장발로 기르셔가지고 아하. 그걸 어디서 다 듣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분이 증거를 제가 다 인멸했는데. 이분이 락커인지 아니면 저 개발자인지 몰랐다는 후문이 네. 있어요. 네, 이걸 어디서? 다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방송 진행하니까. 이 뒤에 또 뭐가 있을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드린 말씀 있잖아요. 네, 이 집은 조금 그 정보를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 저도 백 대표님을 안지 참 오래됐지만은 백 대표님 이제 그 포항공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근데 가끔 저 보면 이분이 과연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인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하. 워낙 이 컨텐츠나 음악에 대한 식견이나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실 때 되게 감성적인 판단을 많이 이거 약간 의존을 하고 디스하시는 비하 거. 발언. 아니 EQ가 높다라든지 뭐 이런 좋은 표현들이 그렇죠. 있는데 EQ가 상당히 높아 보이시죠. 네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편집하실 거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융합형 인재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개발자로서의 백그라운드와 함께 뮤지션과 컨텐츠 생태계를 동시에 이렇게 알고 계시는 제가 이 업계에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 뵀지만 정말 흔치 않은 백그라운드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다.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는 왜 길르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네. 고등학교를 음. 과학고를 갔었는데 네. 네. 게다가 똑똑하게까지. 과학고를 갔었는데 저희 때 딱 비교내신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대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퇴를 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네네. 그랬군요. 그때 학교를 나와서 자퇴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그 유명한 과학고 자퇴.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동문이 가장 많다는 검정고시 출신. 아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거 몰랐습니다. 제가. 네. 그래가지고 자퇴하면서 그냥 길러봤어요. 아. 한참 그때 또 락과 헤비메탈에 심취했던 시절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래서 이때 아니면 언제? 근데 그 전공은 또 CS 컴퓨터 사이언스. 그렇죠. 뭐 좋아하는 거랑 앞으로 먹고 살 거랑은 또 다를 수 있다. 명확하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만날 줄은 몰랐죠 그때는. 네. 네. 그래서 지금 창업하신 이 스테이지 랩스도 어떻게 보면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팬들과 아티스트들 간의 어떤 건강한 생태계를 좀 이렇게 투명한 컨셉을 구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보면은 이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포인트가 상당히 내부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시는 것과 이게 만났다는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가지시게 됐는지부터 네네네.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네네. 들어요. 예. 사실 저희 회사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도입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한 건 올 초부터이고요. 네. 작년까지는 그냥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아티스트와 팬을 위한 어떤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해왔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작년까지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해왔었거든요. 제가 이 비즈니스까지 이제 오게 된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 동생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던 것 맞습니다. 같고요. 제가 이제 저는 컴퓨터공학을 계속 전공하고 이런 이공계 공부를 학업을 이어오던 사람이었고 제 동생은 고등학교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음악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집에서도 한번 쫓겨나고 네. 엄청 잘생겼어요. 네, 저랑은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아니 뭐 저는 뭐 뮤직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네네네. 근데 사실 우리 그 스테이지는 제가 이제 요번에 한국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작년에 한번 말씀을 전해드린 뭐 개인적으로는 뵙지 못했지만 말씀을 네.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창업하신 공간이 되게 좀 재밌는 공간이라고 네네. 들었어요. 창업은 저희 집 거실에서 시작을 했고요. 거실에서 시작한 이유는 게러지에서 그렇죠. 네. 백 대표님은 거실에서. 네. 다 G네요, G. 주네요. 거실. 거실 좋은 것 같아요. 거실.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착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실에서. 근데 동생하고 같이 하신 네네. 거예요? 동생하고 같이 파운딩을 했고요. 처음에 제가 동생하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뮤지션들이 특히 이렇게 뜨기 전까지 엄청 힘든 생활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동생이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잘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굉장히 척박했고 음. 그런 동생이 계속 힘든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생의 제가 이제 동생이랑 우애가 좀 좋아서 동생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다 보니까 이게 동생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점점 알면 알수록 이거는 산업의 문제였고 그럼 이 산업의 문제를 어떻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오직 동생의 미래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관심사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어느덧 저는 지금 와서 보면은 저의 네트워크 절반은 IT 스타트업 쪽이고 나머지 절반은 뮤지션 네트워크거든요. 어느 순간 저는 그냥 하이브리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조합이네요. 네, 15년 정도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던 엔터테인먼트 업계 분들하고 네. IT 쪽에 있는 분들하고 저는 양쪽과 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하이브리드가 되어 있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IT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만나면 시너지가 있을 건데 똑같이 한국말을 얘기하고 있지만 만나서 대화하는 걸 보면 서로 각자 얘기만 하고 있고 한 번 만나서 그 뒤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아 여기에 뭔가 기회가 있겠다. 만약 이 물과 기름을 섞어낼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2년 반 전에 제 동생과 함께 코파운딩을 했죠 이 회사를. 그게 이제 훌륭하네요. 그라운드 스토리입니다. 어떤 동생이 한 개인으로서 뮤지션으로서 삶에 어려운 걸 보면서 이 산업적인 문제를 보면서 이걸 혁신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잡아가는 그 과정이 네. 이 창업의 하나의 방법론이었는데 네. 여기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얹어가는 과정이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저는 작년에 이제 대표님께서 그냥 플랫폼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부터 봐왔잖아요. 네네, 그, 그죠. 그 지점을 조금 더 설명해 네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창업을 하기 전에 네네. 벤처 캐피탈 생활을 한 6년 정도를 했었고요. 아유, 네. 벤처 캐피탈 과학고 중퇴에다가 VC 4년에다가 네. 그러네요. 네, 뭐 스토리는 만들기 나름. 네, 네, 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의 특성상 좀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 액세스가 있었고요. 왜냐면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려면 먼저 스터디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VC 두 분 다 해보셨지만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또 인더스트리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스터디를 해왔었죠. 그래서 네네. 그런 기술들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친했던 분들, 제가 믿을 만한 그 VC 투자자분들이나 엔터프러너들한테 사석에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그때는 그냥 이렇게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이 기술이 지금은 아니지만 기술이 성숙이 되면 먼 미래에는 내가 인공지능이랑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미약한 비즈니스를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그냥 농담 따먹기를 했었던 거죠. 그게 불과 작년이잖아요. 재작년 작년 이렇게 하던 와중에 작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난리가 빵 났었죠. 터지면서 네. 제가 연락을 받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네. 저의 그 어떻게 보면은 먼 미래 뭐 그냥 이런 거 할 거야라는 의미 없는 농담을 그냥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담아두시던 그 이 업계 좋은 투자자분들이나 기업인분들이 저한테 종종 연락을 하셔가지고 너 그렇게 롱텀 비전으로 갖고 있었던 블록체인이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롱텀 비전이 아니라 숏텀 플랜이 돼야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마침 그때 저는 또 작년에 재무적으로 회사가 굉장히 힘든 와중에서 네.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고 네. 진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그 ICO라든지 블록체인 쪽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던 행보는 좀 다르게 저만의 뭔가 행보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준비해서 올해 초에 구체화하고 현재 블록체인 기술 도입하고 ICO 준비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주를 강조해 달라 그러셨잖아요. 2주가 플러스가 된 거를 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길래 네네네. 그렇게 2주 만에 예. 성공적으로 클로즈를 하신 2x.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고민을 하고 블록체인에 네.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해답을 찾아서 올 초에 내부 이제 코파운더들하고 회사를 오케이 우리가 블록체인 컴퍼니가 되자라고 결정을 하고 시장 상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ICO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시간이 3개월이다라는 게 시장 전반적에 깔려 있던 분위기였어요. 그래요. 3개월 안에 ICO 끝내지 않으면 윈도우 닫힌다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또 다릅니다. 시점이 어느 정도 언제쯤이었죠? 그 시점이 2월 뭐 이 음, 정도였죠. 네네네. 1월, 2월. 그만큼 빠르게 돌아가는 네네네. 크립토 시장 자체가 그렇죠. 지금은 또 그새 또 분위기가 그러니까 바뀌어가지고 완전 또 또 다릅니다. 달라졌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3개월 플랜에서 좀 더 계획을 연장해서 가고 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는 3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디데이를 정해놓고 역으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ICO를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ICO를 그냥 뭐 몸으로 때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렇죠. 당시에 최소 3억에서 최대 10억 정도의 코스트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라고 음, 알고 있던 상황에서 저희는 이미 작년에 데스밸리 한복판에 있었고 ICO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외부에서 자금을 유입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디데이를 정해놓고 거꾸로 역산하다 보니까 그 ICO에 필요한 미니멈 3억의 돈을 모으는데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딱 2주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날부터 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요. 네. 네네네. 작년에 사실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진행하다가 중단했을 때 음, 2017년 1분기에 진행하려고 했던 펀드레이징 규모가 뭐 스타트업 초기였으니까 2, 3억 정도 금액이었어요. 네네네. 그게 사실 파운딩 하고 나서 작년 말까지 그걸 못했으니까 네. 2년 동안 사실 못했던 제 그 미션이었는데 네. 2주라는 타임라인 안에 최소 3억이라는 목표를 잡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안 됐던 게 이틀 만에 되더라고요. 이틀 만에 그래서 2억 정도 초기를 모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주일 하고 며칠을 통해 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을 이제 달성을 해서 네. 그렇게 ICO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뭐 그냥 파도를 잘 탔다. 진짜 바닥을 한번 탁 찍고 팍 올라가는 느낌인데. 저희가 물 속에 가라앉았었는데 그렇죠. 거의. 마지막으로 한번 점프를 쭉 했는데 파도가 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밀려서 이제 나간 거죠. 그럼 이제 그 파도 밖으로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시리즈 A 단에서의 좀 추가 투자 유치도 있고 네네. 향후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 네네. 향후 진행하시고자 하는 그림, 네. 스트럭처, 네. 로드맵 같은 게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ICO라고 불리우는 그 토큰 세일을 기반으로 한 그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펀드레이징이 당연히 이제 주요 저희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앞으로 향후 3년에서 뭐 5년 정도의 개발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한 네. 그 자금을 모으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올 초에 진행했던 2주간의 펀드레이징에서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게 2주 안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그 금액을 모집했고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국내 VC 분들을 그러니까 VC 투자자를 지금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모시지를 못했는데 네. 제가 한국에서 어쨌든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VC 네트워크의 힘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주주로 한 분도 못 모신 거잖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고 있고 저는 토큰 세일이 진행되면서 이제 지분 투자에 대한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네네네. 그런데 이것도 뭐 분위기가 계속 산업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ICO를 진행하면서도 지분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그거에 관심 있는 VC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오늘 밤 상황입니다. 12시까지 계속. 오늘은 뭐 네, 오늘도 VC가 한 분 계시긴 하네요. 예. 네. 네. 그 뒤에도 네, 뭐 VC라고 볼 수. 그냥 개인 투자자에 가까운 돈 많은.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비즈니스 모델에 이제 블록체인이 결합되는 게 피봇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이제 이 방송 자체가 이제 앞으로 그런 창업자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그렇죠? 많이 듣고 네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우리 백 대표님께서 어떤 조언이랄까요? 네. 네, 진짜- 제가요? 그럼요. 감히? 아, 예. 제가 어떤 차원의 조언이냐면 네. 바다 물 속에까지 먼저 빠져서 네. 이제 바다까지 내려갔다가 네. 바닥은 어떻다라고. 네, 근데 아, 더 바다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근데 탁 올라가는데 파도가 팍 쳐가지고 네네네. 자꾸 올라가는 경험해 보신 겁니다. 조언이죠. 앞으로 더 더 올라가시잖아요. 네, 갔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파도를 타고 하늘을 슉 네네. 가시는. 근데 제가 감히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가 싶은 게 네. 저보다 더 힘든 바닥을 경험하신 분들이 인더스트리에 너무 많으시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제가 뭐 감히 음, 그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글쎄요. 저는 그냥 예전부터 뭐 제가 꼭 경험해서라기보다는 네. 이 스타트업 인더스트리나 블록체인은 더 그렇고 음.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는데 네. 뭔가 트렌드를 좇는다라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오늘 아주 훌륭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평소 때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창업과 관련해서는 음.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재무적으로 엄청 힘들거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네. 그거를 놓지 않고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음. 기회라는 게 올 수 있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음. 처음부터 음. 제가 내걸었던 컨셉이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를 타겟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였거든요. 그렇죠. 네. 둘 다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없는 그렇죠. 테마죠. 저기 좀 뒷얘기를 드리면 작년에 우리 백 대표님 VC들한테 엄청 깔고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네. 점심을 굶고 네. 저녁에 이한종 이사님과 제가 미팅을 잡아서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죠. 뭐 괜찮죠. 네. 그래서 이한종 이사님 안 계셨으면 제가 아 이거 또 이런 살이 좀 빠졌을 이런 텐데. 또 감동 스토리를 또. 네. 아 좋네요. 아무튼 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이은세 사장님이랑 저는 이제 이런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글도 좀 많이 옛날에 쓰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이제 기업가 정신에서 용어가 있잖아요. 회복 탄력성, 네. 그다음에 제가 영어 발음이 좀 딸리는데 테너시티, 네, 테너시티라고 그러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 영어에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요.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랑 딱 일맥상통하니까. 그거 아마 grit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Resilience and tenacity. 네, 그러니까 그 grit이 GRIT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음, 뭐 저도 이제 창업가로서 경험이 있으니까 음, 그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resilience나 tenacity 다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제 거기서 극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대표님도 제가 생각할 땐 두 번의 스트레스풀 모멘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창업하기 전에 내가 이거 아니 그때는 사실 즐겁긴 하죠. 그렇죠. 그래도 가장 사실 즐거울 때이기도 하죠. 결정하는 때까지는 고민이 많잖아요. 내가 이걸 할까 말까. 네네. 그때 받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정말 뭐 물 밑에서 받으셨던 스트레스를 어떻게 그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하시는 방법이 뭐였을지가 좀 궁금해요. 네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스트레스는 사실 저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인데 네. 없었어요. 어. 왜냐하면 오히려 역으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창업을 하고 싶은데 계속 못했던 스트레스. 아하. 예. 아하. 왜냐하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는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 그 취업 준비를 저는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토익 점수가 없습니다. 이야. 당연히 창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민병천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지만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대기업을 간다거나 뭐 그렇죠. 이러면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런 대비를 전혀 안 했던 거죠. 당연히 창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때가 이제 2006년 뭐 이럴 때니까 병특 끝나고 졸업할 때 그때는 지금처럼 창업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올 때도 아니고
이런 이곳과 같은 창업 지원 기관도 없었을 때고 음. 제가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 딱 그 한 줄의 생각만 있었지 그때 당시 지금 돌이켜 보면은 벤처 캐피탈이라는 존재조차 몰랐었고 그렇죠. 지분이라는 개념은 머릿속에 박혀 있지도 않았고 단지 그냥 내 주변의 친구들을 아무것도 없이 야 같이 그냥 사업이나 하자라고 설득을 하다가 당연히 뭐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코파운더를 못 모아서 창업에 실패를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이제 창업을 한다고 또 여기저기 말은 하고 다녔을 거잖아요. 저한테도 하셨었잖아요. VC 하실 때. 아 그렇죠. 그건 이제 한참 뒤에.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시고 그냥 우연히 그런 비슷한 사업을 그냥 대기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봐라라고 오퍼를 받아가지고 사실 그때 오리온그룹에 들어갔죠. 그렇죠. 네, 네. 오리온그룹에 이제 온미디어라는 미디어 자회사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창업과 비슷한 약간 지금의 언어로 번역을 해보자면 약간 저 뭐죠? 사내벤처 같은 조직에 몸을 담으면서 하다가 아시다시피 온미디어가 이제 지금의 CJENM으로 통합되면서 네. 그 사내벤처 이런 조직은 이제 신규 선행부서니까 보통 네.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렇게 있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4년 동안 있는 동안 열심히 설득해서 이제 좀 뭔가 해볼 만한데 CJ로 인수가 되면서 뭔가 오너가 바뀔 듯한 분위기가 그렇죠. 감지되면서 되는 거죠. 이거 4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인가 해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우연히 또 실리콘밸리에서 연락을 받고 합류를 했죠. 그게 알고 보니 벤처 캐피탈이었는데 제가 합류할 때는 회사 설립 전이었고 아, 네. 그때까지도 제가 여전히 벤처 캐피탈이라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저한테 정확하게 말도 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비즈니스라는 홀딩스 컴퍼니 같은 뭔가 신규 사업을 계속 컴퍼니 빌더 같은 건 줄 알고 조인을 해서 회사 설립을 하고 회사 설립 서류를 받아보니까 펀드였던 거예요. 그렇게 우연히 펀드 쪽에 흘러 들어가서 네. 거기서 한 거라고는 이제 투자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하고 네. 결국 창업가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창업병이 도져가지고 그렇죠. 옆에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걸 회사 대기업 안에서 신규 사업하고 벤처 캐피탈 들어가가지고 창업가들 도와주는 거 하고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죠. 오히려 근데 시작을 못. 이야기를 좀 다른 프레임으로 보면 백명현 대표님은 상당히 준비된 창업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감히 제가 제가 칭찬해주고 아,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겸손한 캐릭터를 네. 표방하고 있어서. 저는 약간 나불대리스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IT 창업으로 좀 분류될 수 있을 텐데 네. 요새는 이런 블록체인을 또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렇죠. 예. 분류를 하곤 하는데 네. 근데 어쨌건 실제 창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에 대한 것들이 20대, 30대 동안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 잘 쌓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물속 아래까지 내려왔다 올라오시니 결코 우연적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국에서 이제 창업에 대한 그 정부라든지 민간에서 상당히 많이 분위기를 고조하는데 네. 이런 뭐 삶의 커리어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창업에 대해서 필요한 토양이 안 쌓여져 있는 상황에서 너무 창업을 강요하는 거는 네.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네네. 생각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유 사장님은 어떠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게 사실 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아마 예전에는 우리 이사님처럼 뭐랄까 좀 너무 무책임하다. 너무 나는- 창업에 네, 너무 무책임하게 하라고 한다, 권장한다 하는 생각을 일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생각이 바뀐 게 그런 토양을 만드는 거는 하나고 거기에 올라타고 싶은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좀 사실 대부분 우리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면 아웃라이어죠. 왜냐면 심리적인 허들이 없었으니까. 네네. 근데 그 심리적 허들을 낮춰서 타고 싶은 사람을 잘 타게 하는 거는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섹시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전에는 하고 지금은 좀 바뀌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저는 사실은 실리콘밸리도 아니고 LA에 있었는데 저희 있었던 데만 해도 막 뭐 70 되신 분들이 나 스타트업 할 거야 막 이렇게 다 나서실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다이내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뷰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예정한 것보다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2부에는 뭘 준비했냐면 다음 주에 한국에서 블록체인 위크가 열리는 네. 네, 그래서 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이제 네. 전문가시잖아요, 그 대표님께서 네. 좀 이렇게 잘 말씀해주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오늘 방송하고 있는 이 서울 창업 허브가 올해로 이제 1주년을 네. 맞이해서 이제 돌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준비되셨나요, 스태프 여러분? 네, 그럼 이 방송 보고요. 저희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울 창업허브 생일 축하해. 네. 개관식부터 올해 1주년 세계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을 끌어낼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이게 더 있어서 게임 요리 두 가지 드실 수 있고요. 디저트는 한 가지 고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디저트는 오른쪽 버튼을 고르시면 되십니다. 네, 일단 저희 초기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같은 것들을 참여하기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루에 많은 기업체 분들을 만나서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고 저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고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고 올해도 참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실질적인 얘기들 그리고 전문적인 얘기들까지 다 이해를 하시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훨씬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비욘드 스타트업 2부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백태님 오늘 첫 방송 네. 전문용어로 첫 봤다라고 하죠. 네.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파일럿 아닌가요? 파일럿. 파일럿. 네. 네, 전문용어로 첫 봤다라고 네. 합니다. 어떠세요?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네. 네.
아 근데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생각보다 우리 역시 백 대표님 내공이 있으셔가지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뭐 제가 딱 원하는 그 썰전의 느낌이 딱 나고 있습니다. 의사 사장님이 어떠세요? 네, 저도 좋고 너무 또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걸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리고 또 저는 앞으로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뭐 그런 것 같아요.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더 보시는 분들한테 즐거울 수 있을지. 좀 캐릭터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지금 레이어보다 한 단계 더 평소 레이어로 가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유행어를 하나 아니 미시고. 그게 위로 가는 건지 아래로 가는 건지 모르겠네. 그거는 이제 얘기해봐요. 사장님 스스로 잡으시면 네, 돼요. 그래요, 알겠어요. 몇 회만 하시면 잘 잡으실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아까 우리 백명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ICO 열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검증하기가 참 어렵고 네. 백 대표님 스스로도 이 ICO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으셨고, 그렇죠? 그렇죠. 반대파였죠. 네,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인들이 이런 ICO들을 국가의 어떤 신용 등급을 매기는 무디스 같이 네. ICO에 대해서 분석해서 분석 보고서를 써가지고 네. 나름 이제 ICO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서비스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네. 이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유용성이나 네. 백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ICO 리스팅 사이트들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 증권사 같이 이 ICO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리포트도 네네네.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ICO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네네. 예, 뭐 여러 가지 사실 워낙 산업이 초기 단계이고 네네. 지금 산업이 이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많은 곳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중에는 뭐 네. 말씀하신 그런 그 좀 분석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저희 쪽에서 그 ICO 마케팅 관점에서 ICO 리스팅 업체들 사이트들의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제 그쪽에 정보를 제공하고 리스팅을 뭐 몇 군데 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전문화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향후에 진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업 구조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평가 기관 네네네. 분명히 니즈는 있는 영역이 되겠네요. 그렇죠. 분명히 지금 무슨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를 하듯이 네. 그런 산업 분야가 새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이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모르고 그 어떤 규제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도 않고 한마디로 룰이 없는 바닥이기 때문에 네네. 다들 각자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고 계시고 근데 그 와중에 문제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산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네네. 한탕 해볼까 하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숫자로 보면 더 많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작년에 이런 ICO 블록체인 열풍이 불 때 저를 제가 이 인더스트리로 직접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게 초기라서 좀 혼탁한 시장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의 뭔가 신념을 안 잃어버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올 초에 작년부터 고민해서 올 초에 들어온 거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신념을 안 잃어버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개 자아가 이 야.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방송이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ICO 프로젝트들이든 ICO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어떤 프라이빗 세일즈 단계이든지 간에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마침 모시게 됐으니까 네. 가서 봤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는 화이트 페이퍼도 있었고 네. 또 한 자짜리 요약본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전에 조금 말하자면 컨선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 있는 형태가 잘 나타난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투자잖아요. 그리고 투자하는 측면에서도 내가 뭐에 대해서 투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
그쪽을 잘 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지금 뭐 너무 처음이고 룰도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스스로가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평가라든지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네. 그런 쪽에 있어서도 아마 그 정보를 소비하시는 쪽에서 잘 아마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마 더 크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지금은 뭐 너무 대중이 알기에는 좀 힘드니까 네. 그런 단계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정립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네.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CO 리스팅 같은 걸 예로 들자면 사실은 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결국 뭐 블록체인을 활용하든 ICO를 하든 본질은 비즈니스니까 네. 비즈니스에 그렇죠.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그게 보통 뭐 5.0 만점에 뭐 4점 몇, 뭐 3.8 뭐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런데 똑같군요. 좋은 데는 뭔가 분석을 하는데 네. 그냥 무늬만 리스팅인 그런 그렇죠. 리스팅 사이트들은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프로젝트 소개 동영상이 있으면 플러스 몇 점, 에이. 있으면 맞아요. 예 없으면 그냥 마이너스 몇 점, 아, 화이트 페이퍼가 있으면 몇 점, 없으면 마이너스 몇 점, 아, 그냥 그거예요. 정말 아직까지 정말 초기 단계네요. 네, 진짜. 뭐 그런 데도 있고 제대로 하는 데도 있다. 어. 그리고 어떤 데는 리스팅을 하는데 돈을 요구하고 어떤 데는 뭐 그냥 안 요구하기도 하고 돈을 요구해야만 좋은 평가를 주는 데도 있고. 아이고야.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무주공산. 아주 무주공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ICO 검증을 위한 시장은 무주공산입니다. 이렇게. 되게 작은 글씨 있잖아요. 파인 프린트로 어. 뭐 투자는 개인의 뭐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거기로 귀결이 돼. 지금 증권도 그렇잖아요. 네, 결국엔 네. 자기의 결정의 문제니까.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거기 하나가 더 들어가서 과연 내가 어떤 정보를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걸 소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인 프린트가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네. 뭐 시장에 돌려드리는 게 지금으로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ICO의 특히 프리 퍼블릭 토큰 세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일종의 스타트업 VC 투자가 음. 대중들에게 문호가 열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렇게 또 분명히 있죠. 상장되어 있는 회사처럼 정보가 많은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중들이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보도 많이 없고 맞아요.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속여서 페이크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적절한 규제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거를 악용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지금 프라이빗 세일즈 단계 있으시고 네네네. 앞으로는 아마 ICO까지 하셔야 네. 될 테니까 그러면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네, 이것들은 좀 보셔라 네. 하시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저는 솔직히 제가 그런 물론 저희 프로젝트가 그런 컨셉의 ICO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 비즈니스가 본질이고 네. 그 IT 기반이라면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프로덕트가 있어야 되고 프로덕트가 있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프로덕트가 없는 그냥 그 계획 단계에서 ICO에서 모금되고 있는 작게는 수십억, 크게는 수백억의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프로덕트조차 없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말하자면 뭐 기관 투자, 네. VC들이 말하자면 게이트키퍼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퍼블릭으로 가면서 게이트키퍼가 없어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개인이 소액이지만 그게 모이면 커지는 그렇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명암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리가 되어야 그러니까 이 최근 제가 경험한 이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의 투자 분위기를 보면은 아무도 프로덕트를 안 보고요. 심하게 말하면 아무도 백서를 읽지 않고요. 그냥 언제 토큰 세일을 시작하고 언제 상장될 것이냐만 물어보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요. 듀딜리전스를 안 해요. 알게요. 그냥 내가 돈을 넣었는데 이게 얼마나 핫해져서 얼마 몇 X에 내가 언제 엑시트 할 수 있어 이것만 보고 사실 맹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게 조금 약간 제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의 요구를 맞추려면
그분들이 사실 좋아해야 저희 프로젝트가 ICO 시장에서 음. 핫해질 수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니까. 음. 근데 그거를 맞추려면은 제가 소위 말해서 의미 없는 파트너십을 막 맺어가지고 프로젝트 핫하게 만들고 의미 없는 어드바이저들 막 그냥 이름 빌려서 꽂아놓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세일 하지도 않고 DM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래소랑 얘기해가지고 딜 쳐가지고 거래소도 사실 다 돈 받고 리스팅 해주는 거니까 돈 주고 리스팅 스케줄 잡아버리고 토큰 세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 입맛에 맞출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걸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힘들게 가고 있는데 네, 자 여러분.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ICO 리스팅 사이트에서 프로덕트도 없고 화이트 페이퍼도 뭐 허접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들이 풀려고 하는 문제가 블록체인으로 꼭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ICO 리스팅 사이트에서 4.8점 받고 막 어드바이저 쫙 들어있고 파트너십 뭐 이만큼 들어가 있고 그 ICO 수백억 끝내버리는 프로젝트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은 지금 우리 백명현 대표님의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시는 네,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순간을 목격하고 계세요. 아, 네네네. 이런 장면을 쉽게 못 봅니다, 여러분. 이게 블록체인 회사를 창업하셔가지고 이런 솔직한 얘기를 해주신 분이 몇 계실까요? 네. 맞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백 대표님을 오래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게 얹혀지기 전에 이 비즈니스에 대한 본질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지속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당장의 투기성 자본들은 단기적인 뭐 수익을 얻고 빠질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뭐 한 5년, 3년, 5년 지나다 보면 네. 결국에는 녹색이 가려질 것 같고 네네. 네. 그런 그래서 측면에서 네. 우리 스테이지 랩스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방송이라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프라이빗 세일즈에 들어오시나요 그러면? 아유 뭐 이게 뭐 그런 얘기는 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자,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네. 이건 조금 약간 큰 얘기인데 이제 스위스의 이제 주크라는 도시가 크립토밸리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 말씀 나눴던 에스토니아 같은 것도 네.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요 기술을 사회적 동력으로 삼아서 네. 어떤 한 지자체가 성장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제 되게 적극적인 곳이 있고 네. 그래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놓는 곳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정부는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요 지점에서 그 정부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실 필요는 없고요. 네.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제가 적정한 약간 선에서 그 네, 급진적인 성향이 있어서. 네, 좀 19금 안 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15세 관람 겁니다. 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정부가 네. 그냥 그 편한 말로 네.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 가장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 요즘. 사실 명확하게 음. 정부에서 ICO를 금지한 적이 없어요. 국내에서. 아, 네. 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마련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하려면 합니다. 네. 나중에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음. 한국에서 안 하고 다 외국 나가서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서 그냥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ICO를 하는데 최소 3억에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법률 비용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희도 그 여기서 뭐 날아가려면 몇 시간이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서쪽에 붙어 있는 그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 재단을 설립하고 ICO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했으면은 안 발생해도 되는 불필요한 법률 비용 같은 게 일단 표면적으로 발생을 해버리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이 물론 뭐 커봤자 1억 정도지만 네네. 스타트업 입장에서 1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발목을 잡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게 바라는 거는 네네. 물론 잘 이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그 정책과 적절한 규제가 마련돼야 되지만 그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정립이 안 되고 속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느리게 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 너무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좀 이 타임 투 마켓이라는 관점에서 네네네. 조금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네.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 정말 근데 진짜 성노같이 얘기하실까 봐. 전체적인 스케줄에서 조금 뒤로 떨어져 있기는 하죠. 네네. 많이. 근데 그게 또 그 시장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기는 돼요. 왜냐하면 위험한 리스크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5세. 아니 뭐. 근데 이제 국내 경제로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일조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규제를 하면 그게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이에서 아마 조금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이제 그 전체적인 스케줄에서 보면 조금 많이 뒤떨어져 있으니까 네네. 그런 쪽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네네. 우리 스테이지 같은 그런 오퍼레이터들이 훨씬 네네. 더 좋은 환경에서 하실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뭐 변호사 법률 비용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시간 비용도 엄청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소중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게 꼭 기업인 입장에서뿐만 아니고 사실 ICO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대중 입장에서 이제 투자자들도 그렇죠. 사실 적절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해서 질이 좋지 않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판단할 그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적절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성 자본이 블록체인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적절한 규제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조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상장에는 할머니가 안 들어오냐? 그럼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수준의 문제. 그렇죠. 수준의 문제죠. 지금 근데 너무 그 수준이 고민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그쪽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백 대표님이 두 개의 자아로 귀결이 되네요.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안 섞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자본의 속성상 네네네. 맞아요. 투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건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은 약간 좀 테크니컬한 이슈를 좀 볼게요. 저도 스테이지 랩스의 백서를 좀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아우, 백서를. 저 두 명 있네요, 두 명.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봤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펀드들은 저희 백서를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네. 저 분명히 아무도 안 읽는다고 들었는데 음. 네, 다들 읽으셔서 깜짝 놀라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블록체인 회사에서 무슨 어드바이저를 해달라고 이제 네네. 백서를 하나 받아서 네. 네, 그 백서랑 좀 저는 비교해서 봤어요. 네네. 좀 나름 이렇게 성실한 네, 감사합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 코어 인터페이스 서비스 이 세 가지 단계로 네트워크가 네네네. 구성된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좀 일반인들이 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아, 수 있을까요? 예, 예. 네네. 네, 마치 그 저희가 저희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네. 앱들이 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올라가듯이 아, 네. 네, 블록체인 네트워크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네네. 그 위에서 앱들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블록체인 그 코어 기술을 제공해주는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들이 많이들 아시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네네네네. 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콘이라든지 음. 혹은 요즘에 뭐 한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오스라든지 음. 이런 소위 말해서 뭐 2세대, 3세대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많이 분류가 되는 그런 플랫폼들 위에서 저희 같은 ICO 프로젝트들은 D앱, 즉 탈중앙화된 앱을 개발하면서 저희 서비스 모델을 거기에서 구현을 하고 네네.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저희의 코인을, 토큰을 대중들한테 어떻게 보면 선 판매를 하면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 네네. 판매를 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 게 이 ICO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코어 레이어라고 하는 게 보통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의미를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콘 플랫폼이 이제 코어 코어가 될 수 레이어가 있는 되는 거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구현하고 있는 D앱, 네, 그 D앱이 이제 그 인터페이스하고 그 인터페이스. 위에 올라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서비스 레이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개념. 그래서 그냥 대중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 블록체인에서 구현되는 서비스들이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이제 앱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듯이 거기에도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이라 그래가지고 D앱이라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그 D앱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ICO들은 처음에 D앱으로 시작해서 ICO를 진행한 다음에 그게 계속 D앱으로 유지가 되든지 혹은 뭐 2년 후가 됐든 뭐 1년 후가 됐든 그 D앱을 이제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게 보통 메인넷을 런칭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플랫폼이 되든지 그렇게 행보가 갈리죠. 이더리움이나 아이콘이나 이오스 같은 이런 코어 단에서 역할을 하는 이 플랫폼들은 플랫폼마다 성격이 좀 다르겠네요. 예, 플랫폼 블록체인들은 조금씩 내걸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블록체인 많은 D앱들이 올라가 그 플랫폼 위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하고 그 빠른 트랜잭션 그 저기 스피드 트랜잭션 스피드 TPS라고 하죠. 그 두 개가 사실 키 팩터고 다들 그걸로 경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 새로운 사실 배웠네요. 네. 사장님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저는 뭐 지금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 백서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제 STC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어에서 위에서 나온 세일즈한 코인들이잖아요. 네네네. 이걸 통해서 이제 팬들의 활동에 따른 ACT가 발행이 되는데 네네. 요게 이제 발행량을 이렇게 결정짓고 이런 게 저도 막 기존의 화폐를 보면은 이제 막 환율 이렇게 바뀌듯이 네. 발행량을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백서에 보면 되게 어려운 함수가 막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그런가요? 네네. 개발자들의 아닙니다. 장난인가요? 아닙니다. 네. 네, 네. 어떤 거예요? 그런 건? 그 저희 모델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네. 그 인센티바이즈드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ICO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저희 플랫폼에 보면 각 아티스트마다 혹은 어떤 팬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사물이라든지 브랜드에 따라서 각각의 팬 커뮤니티가 네. 생성이 되고요. 네네. 그 팬 커뮤니티에서 어떤 그 아티스트를 도와주거나 그 팬덤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를 프로모션하는 어떠한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에 대해서 토큰이라는 형태로 리워드를 저희가 제공해 줌으로써 네네. 그 팬들이 더욱더 액티브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기본 컨셉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K-팝 아티스트에 대한 팬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아티스트 이름으로 된 토큰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토큰으로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아티스트가 제공해주는 앨범이라든지 콘서트 티켓이라든지 디지털 컨텐츠를 그 토큰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커뮤니티마다 발생되는 그 저희가 ACT라고 부르고 있는 액트 토큰은 네네. 그 사실 발행량이 제한이 없는 무제한으로 발행되는 토큰이에요. 아, 네. 그래서 팬 커뮤니티가 커지고 활동이 활발할수록 계속 물론 발행 속도는 점점 둔화되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게 되고요. 이게 이 모든 커뮤니티를 하나로 연결하는 STG라는 향후에 이제 코인으로 될 STG 코인과 일정 비율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 코인은 저희가 ICO를 추진하고 향후에 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는 그 코인이고요. 즉 현금과 유사한 가치, 네.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치를 가진 이제 코인이 될 거고 팬 커뮤니티의 활동량이나 아티스트의 참여도 등에 따라서 이 액트 토큰하고 STG가 전환돼서 이렇게 생태계가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TG는 어떻게 보면 기축화폐. 네, 기축통화 이 저희가 디자인하고 있는 이 네. 생태계의 네. 기축통화 개념이고요. 네네. 액트 토큰은 각 커뮤니티별로 성성돼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 K-팝 아티스트인 BTS 커뮤니티가 저희 안에 있다고 하면 BTS 액트가 이 커뮤니티 안에서 유통이 되는 거고요. 엑소의 커뮤니티가 있으면 엑소의 액트가 유통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팬들 사이에 거래도 가능한가요, ACT가? 팬들 사이의 거래도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저희 백서 보시면은 기존의 그 팬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생산하는 비공식 굿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면 아티스트를 더 유명하게 하고 팬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거를 약간 법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팬들이 아티스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이고 네. 일부 그걸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명 혼마라고 불리우는 팬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음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양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컨셉이 있어요. 그런 툴을 통해서는 저희가 팬들 간의 토큰의 거래도 일정 부분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BTS 코인이랑 엑소 코인이랑 그저 ACT의 가치에 따라서 이 팬덤의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아, 이게 레알하시네요. 이 네. 생태계가 완성이 돼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한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저희가 커뮤니티별로 발행되어 있는 토큰의 총량하고 이 토큰이 저희 키커런시인 STG와 전환 비율이 얼마냐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 이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무형의 가치였던 이 팬들의 영향력이나 팬의 규모라는 것들이 저희 이코시스템 안에서는 저희 생태계 안에서는 좀 이렇게 활용 가능한 유형의 가치로 전환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팬덤을 유형한다. 네. 그래서 이제 팬들이 막 댓글도 달고 조회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러면 HT도 올라가고. 네네네. 그래서 팬들의 어떤 그런 행위 자체를 제2, 제3의 마케팅의 동력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팬들의 활동이라는 게 유형화되지 못하고 네네.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사라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네. 생태계에서는 네. 그거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형태로 유형화해가지고 그거를 생태계 안에서 아티스트가 됐든 엔터테인먼트가 됐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됐든 네. 혹은 그 인더스트리 안에서 티켓 세일즈, 이커머스 등등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그 팬덤이라는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 유형화하는 작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는 그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동력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새 백 대표님이 IR 하고 다니셔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찰찰 빛나 그냥. 근데 항상 그 되게 네. 보면 네. 그러니까 계량화되지 않은 걸 계량화할 수 있으면 네. 이게 항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뭔가가 되는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뭐랄까 한편으로는 재미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저는 뭐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사실 저희는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약간 무형의 인프라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팬의 영향력이나 팬덤, 팬베이스라는 게.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K-팝 팬덤만 수치화해내더라도 네. 상당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희는 그게 일단 지금 다- 바운더리 자체가 K-팝은 스타팅 포인트일 뿐이고 그렇죠. 물론 그 초기 팬들의 영향력의 이제 음. 강도라는 거는 인더스트리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안에 있는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뮤지컬, 뭐 다양한 장르의 엔터테인먼트 이 산업들이 다 팬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 시장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약 1,800조 시장이에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저는 팬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거를 토크나이즈 즉 유형화 해가지고 활용 가능하게 만들어두면 이 산업 이미 거대한 산업이 한층 더 거대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버추얼 IR 보고 계십니다. 갈수록 IR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네. 자 오늘 이런 컨셉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괜찮은데 네. 우리 일반인 분들이 듣기에 좀 너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회사 홍보도 해야죠.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신 창업자입니다. 사실 어렵게 모셨어요. 어렵게 모셔. 어제 베이징에서 오셔가지고 네. 네. 그냥 부르셨잖아요. 그 방송에서 그 네,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뭔지 모르고 저는 그냥 오라고 아유, 해서. 그러지 마세요. 저또 이한종 이사님이 저희 작년에 네. 제가 굶을 때 밥을 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 배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마무리하지 말고요. 아 네. 오피셜하게 마무리하셔야죠. 아, 네. 네네. 그래서 오늘 저기 은세 선생님 오늘 첫 번째 파일럿 방송인데 네. 저희가 나름 그 스타트업계의 어떤 트렌드나 창업자의 어떤 스토리를 한 삽 더 파보는 컨셉이잖아요. 저희 네. 썰전 컨셉으로 어떠셨나요, 첫 방송? 그 일단 이름을 우리가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뭐 저작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일단 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우리 이 스타트업 뭐 인더스트리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이 뭐랄까 커뮤니티가 이 커뮤니티가 아유 또 영어 나오셨네. 이 공동체가 굉장히 사실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분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절된 얘기들이 하나로 전해질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으면 저는 뭐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실은 우리 대표님 우리 스테이지에 백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뭐 올 연초부터 뭐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뜨거운 화두잖아요. 이 크립토와 네, 뭐 맞습니다. 비트코인과 거의 투자와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사실 오퍼레이터의 얘기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반인들이요. 네. 오셔서 또 말씀을 해주신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사실 작년까지 말씀드렸지만 크립토 월드를 의도적으로 좀 안 보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 저도 계속 배워가면서 하고 있고 네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이 바닥에 그 물론 그 이렇게 퀄리파이드 안 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굳이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방송용 멘트만 나온다. 자, 그래서 오늘 비욘드 스타트업의 기조가 이제 창업자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인문학적인 성찰을 한 거잖아요. 네. 기조가.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봤을 때 이 백 대표님은 참 인간적으로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금 두 개의 자아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방송용 그렇게 멘트를 겸손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드러내실 줄 아는 적당한 수준에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지금 IR 중에 제가 있어가지고요. 뭐라고. 제가 좀 네네.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자, 그럼 오늘 그 방송 한번 이렇게 첫 파일럿 방송 해봤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지고 이러면 그리고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 대표님은 우리랑 친하니까 방송 출연진 빵꾸 나면 항상 부르겠습니다. 아 저요? 네. 아니 이은세 대표님 갑자기 사정이 있으시면 제가 패널로 여러분 아니 뭐 어떤 전천으로. 그럼 이거 이렇게 네. 포멀한 것도 물론 좋은데 네네. 이렇게 그 서브 브랜딩을 하나 해가지고 네네. 그 술자리에서 아 그거. 그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우리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나요? 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생각해 볼게요. 네. 이렇게 모더레이터가 먼저 취해버리는 이런, 그런 게 있을 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